11월 26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검찰의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 족쇄가 여전한 만큼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에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주요 지역으로 번지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 용산, 성수 등 지역에서 전고가 대비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5년 국내 증시는 금리 정책과 기업 이익 동향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는 2025년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인공지능,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주목하는 반면 철강, 가전, 기계, 석유 제품 등에 속한 주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특검법은 또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 족쇄가 여전한 만큼 정치적 고비를 넘기기까지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차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인데요.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전망했으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 동력도 더 커졌습니다. 균열이 우려됐던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도 변함없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고조를 발판으로 새를 결집할 것으로 관측됐던 비명계는 또다시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구성도 물거품이 됐는데요. 이 대표에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렸습니다. 연이어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면을 전환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구상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예정대로 특검을 거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3번째가 됩니다. 다만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라 1심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 대표와 김 여사 특검 거부에 나선 윤 대통령의 행보가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고 친한계도 이에 맞서면서 당 내용이 점차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차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이 계파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관해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대치 중인데요. 친윤계는 반드시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친한계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당무감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 한 대표가 원인 제공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차초르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주요 지역으로 번지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 용산, 성수 등 지역에서 전고가 대비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서울 주요 지역으로 번지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 용산, 성수 등 지역에서 전고가 대비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용산구 이촌동 레미안 첼리티스였습니다. 전용 124제곱미터가 지난달 24일 4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6월의 거래가에 비해 13억 원 떨어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도 크게 하락한 거래가 있었는데요. 청담동 동양 8억 원 전용 171제곱미터는 지난 7월 59억 5천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 10월 28일에는 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주란도 축소, 디딤돌도 뭐하고 그다음에 연말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0억 7,82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보다 9,29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트럼프 2기는 탈중국 자본의 인도 이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전략 생산기지로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인도 시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의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인도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을 이재영,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트럼프 2기는 탈중국 자본의 인도 이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도 전략 생산 기지로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중국에 버금가는 내수 시장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인도를 활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와 추세에 힘이 실립니다. 2기 출범이 확정되기 전 인도는 이미 한국 제조업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당기 순이익이 작년 첫 1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법인도 당기 순이익 1조에 근접했으며 매출액 성장도 두드러집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대신 인도가 대안이자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면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불립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가 급부상하면서 한국 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노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임금, 젊은 노동력을 갖춘 매력적인 생산 기지지만 강성 노동조합에 잇따른 파업은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노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 공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및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두고 2달여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인도 노동조합센터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인도에 상장하면서 노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강성노조가 생길 경우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인도에도 현대차 노조가 설립됐지만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아직 후진국인 만큼 노조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통신 3사가 6G 기술 준비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6G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의 대표 주자인 스타링크도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6G 시대에도 통신 부문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통신 3사가 6G 기술 준비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6G 백서를 발간하고 6G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로 AI와 융합을 제시했습니다. 통신망 단계에서부터 AI 기술을 적용해 AI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KT는 LG전자, 노키아 등과 6G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를 6G의 주요 기술로 꼽았습니다. 비지상 네트워크 도입으로 전국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 없이 6G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통신사들의 6G 비전 제시는 국내 진출을 앞둔 스타링크 영향도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6G 시대 지상 통신 설비와 함께 스타링크 서비스가 필수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6G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2025년 국내 증시는 금리 정책과 기업 이익 동향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여부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반등 시점에 따라 코스피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권유했는데요. 특히 업계는 2025년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방산, 인공지능, 바이오, 금융,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주목하는 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취약한 철강, 가전, 기계, 석유 제품 등에 속한 주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유미 신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국내 증시는 금리 정책과 기업 이익 동향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여부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반등 시점에 따라 코스피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권유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 전망을 종합한 결과 내년 코스피 전망은 최저 2250에서 3100까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300에서 2800으로 가장 낮았고 신한이 2600에서 310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 2400에서 2900 사이 구간을 점쳤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금리 정책과 기업이익의 하락 추세가 언제 멈추는지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통과와 이익 반등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2025년) 주식시장에선 조선, 방산, AI, 바이오, 금융, 엔터 업종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취약한 철강, 가전, 기계, 석유 제품 등에 속한 주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내년 증시 전망을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요. 내년 상반기는 바이오, 방산, 조선, 금융 등이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방산은 글로벌 안보 이슈와 기술적 발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오 역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AI, 원전 관련 업종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추천됐습니다.
다만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간 업종은 피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실적 하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 밖에 한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엔터, 식품도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혜성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세계 주요국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세입니다. 다만 엔터주의 경우 국내 시장의 전반적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평가됐던 엔터주는 최근 대내외적 호재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엔터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2%, 9% 하락했습니다. 반면 4대 엔터사 시총은 지난달 대비 13% 늘었습니다. 하이브는 11월 기간 종가 기준 15%, JYP 엔터는 35%, YG 엔터는 28%, SM 엔터는 13% 증가했습니다. 엔터주는 올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는 메가 IP 활동 부재로 인해 투심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년 메가 IP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증권가와 달리 현업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대내외적 호재가 있긴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빠져나간 투자 자본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점, 중국 관계 회복에 대한 믿음 부재가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은 현지 취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생존 전략을 연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K금융 베트남 생존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은 한국인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인데요. 태어난 국가와 살아온 궤적이 다른 이들이 같은 회사의 소속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K금융의 베트남 성공을 위해서는 VIP 고객들을 잡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종용,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은행의 하노이 지점에 들어서면 베트남 현지인 직원들이 베트남 인사말인 시신짜오 대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한국계 은행이라 그렇지만 먼 이국의 수도에서 듣는 한국어 인사는 반가우면서 낯설었습니다. K금융 베트남 생존 전략 기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입니다. 현지 수십 개 지점망을 갖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노이 지점에는 한국어에 능숙한 직원들을 영업 창구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신한은행 팜흥 지점의 응유엔 티투이반 부지점장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지점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인사기처럼 출근, 카드 신용카드, 모니터링이 국내 행정들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 국민은행 하노이 지점의 경우 지점장과 고참 주재원이 번갈아 가며 현지 직원들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2019년 지점 개점 초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1명이었지만 지금은 8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력도 직원들의 역량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주재원들 역량은 아주 뛰어나고요. 특히 베트남 로컬 직원들도 정말 뛰어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재원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베트남 인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법인이 앞다퉈 고액자산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11월 고액자산가 영업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스타레이크 지점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10억 동, 한화 약 5,500만 원 이상 예금한 고객은 일반 VIP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타라이크 지점은 대중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일반 고객과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고액자산가 영업에 돌입합니다. 베트남이 나름대로 고액 자산가가 많습니다. 투체스 브랜드를 가져와서 투체스 점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경남빌딩 1층에 고액자산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PWM 경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미화 5만 달러, 하나로 약 7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감량 비결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고비 열풍에 위고비에 맞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출시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위고비에 맞서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GLP-1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당초 2027년 상반기로 잡았던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위고비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심혈관 및 신장보호 효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사제 외에도 투약 편의성을 높인 GLP-1 경구제 개발도 활발합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19일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에 작용하는 경구용 이중작용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일동제약은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 기전을 가진 합성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분자 GLP-1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한 일동제약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국내 패션 의류업계가 올해 3분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업체들 상당수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내수 침체 심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현상이 강해진 데다 이상 기후 여파로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겨울 의류의 매출 판매 부진이 이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국내 패션 의류업계가 올해 3분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패션 빅5 기업 중 맏형격인 삼성물산 패션 부문을 비롯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모두 연결 기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의 경우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LF의 경우 올 3분기 빅5 중에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매출은 4,810억 원으로 1년 새 15%, 영업이익은 538억 원으로 272% 급증했습니다. LF를 제외한 패션업계가 전반적으로 3분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시즈널리티가 우리가 계절이 많이 변해야 팍팍 변해야 옷에 대해서 막 추워지고 막 더워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절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옷에 대한 패션성이 떨어지면서 옷을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상기후 여파로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의 매출 판매 부진이 이어진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입니다. 오후부터는 북쪽 대륙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서울과 경기에도 첫눈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